1988년 서울올림픽. 안으로는 국력을 키우고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이었고, 밖으로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가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메가 이벤트였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에 이름 없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국제 스포츠계 중심으로 만든 김은용이 있었다. 운동을 좋아했죠. 네. 어렸을 때는요, 저희 선친이 대구에서 일본 신문사, 그때 일제시대니까 일본 신문사에 계셨어요.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대구에서. 공설운동장에서 경기 있으면 자전차 이런 거 많이, 육상대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제일 인상 남는 건 5살 때인가 송기정 씨가 베를린 마라톤 우승해가지고 대구 만경관에서 민족의 제전이라는 올림픽 영화 송기정 씨 뛰는 걸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나 다니던 학교나 이런 분위기가 스포츠를 많이 하는. 네. 한국, 일본 소학교, 중학교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나는 되게 일본 소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아이들한테 안 들리려면 쌈도 잘해야 되잖아요. 스모, 그때는 스모 이런 거, 복싱, 또 달리기 하면 제일 빨라서 전교 릴레이, 한 학년에 2사람씩 뛰는 홍백거 릴레이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는 이제 일제시대니까 유도 아니면 금도인데 난 유도를 했고, 해방되고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이제 유도, 금도, 총검술 이외에도 복싱도 하고 복싱 선수, 또 육상 서울운동장에서 5,000미 이런 거 뛰기도 하고, 유도 선수도 하고 복싱 선수 했었죠. 이제 그때 곤법이라고 이제 들어왔어요. 곤법 중학교 때 했죠. 운동 시키니까. 제일 빨리 뛰고, 쌈 제일 잘하고, 스모도 제일 세고, 그래도 많이 당하죠. 지금 일본 친구들 또 그때 생각해서 잘 친하게 지냅니다. 어렸을 때요, 우리 일제시대에는 꿈이 없잖아요. 크면 군대 끌려갈 거고, 학교 다니다. 학도동원 가서 공사판에서 일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 쓰고 세계 무대에 나가니까 이제 세계 문물이 들어오고 미국을 통해서 문화를 들어오니까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죠. 어학은 소질이 있어야죠. 그죠? 예체능, 어학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영어는 제1외국어고, 제2외국어 그때 독일어 할 텐데 또 대학 가니까 불어도 할 수 있고, 스페니시 이건 꼭 하면 좋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얼만큼 하느냐 이제 이거 문제죠. 네. 연희대학 정치외교과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죠. 2학년 올라가서 전공 과목 하는데 난 1학년 때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고시 준비만 했거든요. 국제법, 헌법, 행정법 이래가지고 외교사 1학년 수료를 해야 고등고시, 본고시를 쳐요. 그래 행정 3부가 외교관 시험인데 20일 날 종로세무서 가서 1학년 수료증하고 2,000원 인치세 이제 내고 지금 중앙청 건물 코너에 고시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원서를 20일 날 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원서를 냈는데 25일 날 6.25 사변이 났어요. 그래서 고등고시 8월 달에 치게 돼 있었는데 바로 이제 수복되고 난 훈련받고 임관해가지고 장교돼가지고 이제 일선으로 배치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시를 못 쳤죠. 그래서 군 생활 때는요, 그때 군이라는 건 완전히 미국의 그 작전지휘하에서 미군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원조, 군사 원조가 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군대가 작전지 아래서 움직일 테니까요. 한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영어 잘하니까 이제 뭐 군사령관이나 참모총장 또 미군 사령관 전속보안으로 많이 기용이 됐으니까 이제 그 외교할 기회가 많았죠. 어학을 쓸 기회도 많고 상대방 문화를 이해할 기회도 많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대학 입시해야죠. 고등고시 준비해야죠. 그러다 6.25 사변 나서 뭐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스포츠하고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뭐 없어질 판이었었으니까 난 장교가 돼가지고 중부전선, 동부전선에서 3년을 일선 근무만 했습니다. 그 산에서. 그러니까 뭐 스포츠는 어쩌다가 라디오로 뭐 올림픽 이런 거 중계방송 들을 정도지 기회가 없죠. 네. 우리 시대가 그랬었어요. 61년에 이제 내 중령 때 그 5.16 군사혁명이 났습니다. 중령 때 현역들이 다 전부 정부로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뭐 장관도 하고 노지사도 하고. 그때 그 동시에 또 겸직을 많이 했어요. 국방장관도 겸직하고 외무장관도 겸직하고 그래서 자연히 이제 관계가 또 생겼죠. 외무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각수반실 이제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주미대사가 나갔죠. 한국에 들어온 거는요. 그때 페블로 사건하고 김신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경호도 중요해지고 그 경호가 뭐 권총 차고 돌아다니면서 겁주는 것만이 경호가 아니고 예방도 해야 되고 장비도 좋아야 되고 정보도 빨라야 되고 훈련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담당 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이제 있는데 불러드렸는데 이 경호실 차장으로 가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경호 장비, 경호 훈련, 미국 시크릿 서비스하고의 협력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죠. 근데 그 이외에도 경호 아닌 일도 많이 했어요. 네. 태권도가 그때는 좀 사고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고단체였었어요. 태권도가 70년 초반에. 장춘체육관에서 대통령 비대회 하면 공수단하고 해병대 1개대 대씩 와서 칼 차고 와서 막 싸움하고 막 집어던지고 이럴 때거든요. 그때는 태권도 안 맡으려고 그러죠. 사고단체인데. 네. 그리고 그때 서적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도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30개관이 마음대로 단층 발급하고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안 써 있을 테니까요. 요새 국기 태권도 올림픽 태권도 이러지만 그때는 태권도라고 그러면 사고단체로 알려져 있고 대한체육회도 골치 많이 아팠을 거예요. 자꾸 태권도계 지도관 관장하고 총도관 관장 자꾸 졸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 몇 개월, 한 두 달 생각하다가 이제 했죠. 청와대에 있으면 이제 자리가 많이 나죠. 국회의원 또 아니면 외국에 또 대사로 나간다든가 외국 얘기도 있었는데 일이 바쁘니까 이제 못 나가고 있다가 국회의원도 한 번 있었는데 내가 원래 정치는 별로 생각이 4.19 때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걸 봤기 때문에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양했죠. 미국에 있을 때도 내가 이제 태권도 도장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때는 가라데 도장인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맡아서 좀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조그맣게 생각했다가 이제 내가 이제 태권도 맡고 난 다음에 ITF도 다 지키고 가라데도 다 눌러버리고 저 태권도의 역사도 찾고 시스템도 만들고 룰도 만들고 관도 통합하고 이제 나중에 그게 올림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비전을 내건 게요. 저 태권도를 국기화하고 세계화하고 그다음에 그때 한국이 그 국위선양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국위선양의 기술 또 나라의 힘이 체력은 국력이라 할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국력을 뒷받침하는 힘, 그 네 가지 비중을 걸었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국기원 건립한 거죠, 1년 만에. 그 처음에는 내가 되니까 뭐 국기냐고 씨름하고 축구가 국기지 깡패들 무슨 국기냐고 다 그런 소리 들려서 대통령께 올라가서 희호를 하나 받았어요. 국기 태권도라고. 내가 국기 태권도라고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께서 국기 태권도라고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2,000장, 요새는 도장이 한 뭐 몇만 개 되지만 그때는 뭐 2, 3천 개밖에 안 되고 2,000장 찍어가지고 전도장에 걸었더니 그 다음에서 그런 소리가 없어졌죠. 우리나라 그 태권도가 뭐 우리나라 거라 그러면서 역사고 시스템이고 룰이고 뭐 교육제도고 뭐 다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밤낮 혼란하고 쌈질하고. 근데 이제 국기원짐으로서 중앙도장이 생기니까 세계 태권도인들이 그 중심이 생긴 거죠. 그죠? 처음에 됐을 때 처음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들이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길래 짓는다고 그랬더니 얼마 드느냐고 그래서 내가 옆에 이종우라는 지도관관장 나중에 초대 사무총장했죠. 그분 보고 슬쩍 얼마 그러니까 3억이라고 써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2억이라고 썼는데 2억이라고 발표했죠. 줄여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2억 들여서 중앙도장 태권도 짓는다고 뭐 막 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했으니까 짓긴 줘야 되는데 그때 경제 조건이 강남이 지금 벌판이었을 텐데 하여튼 그때는 청와대 경호관 밑에 5급 경호관이 월급이 2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세멘트가 한 푸대 270원이고 철근이 한 톤에 2만 원 할 때예요. 그래서 그 모금도 하고 친구들한테 좀 이제 도움받고 그래가지고 또 삼성의 이병철 씨가 300만 원 주고 현대건설의 정인영 부회장이 200만 원 그런 식대 대농에서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냈죠. 전남 경성방지에서 200만 원 식으로. 땅은 이제 서울시 양택지 시장한테 얘기해서 2,000평을 이제 억지로 처음에 잠실로 가라고 그러는데 잠실이 물바다 때거든요. 그래서 이 역삼동도 그때 칠성사이다밖에 없고 도로도 전화도 안 들어와 있고 수도도 안 들어와 있고 아주 벌판이에요. 근데 여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그 산 위에 높은 데가 좋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 들여서 산을 깎아서 그거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산을 깎았으니까 그 일대가 빨갛잖아요. 그 이제 대통령께서 지방 순시 갔다 오시다가 왜 빨갛냐 그러니까 이제 그날로 또 다 와서 나무 심어주고 그 은행나무도 양택집 시장 청송소 2,000평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내가 그 토지를 조금씩 늘려가지고 5,000평이 된 겁니다. 세멘트 없고 철근 인천제철, 세멘트 쌍용 유리는 한국유리 이렇게 없고 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완공을 했죠. 했는데 이제 그 수도도 없으니까 국물에서 물 땡겨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배수를 하고 전기도 개관하는 전날 72년 12월에 이제 개관했는데 전날 전기 끌었고 전화기 없어서
청와대 내 방에 있던 이동전화하고 경비전화 2개 달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관을 했는데 국기원이 이름을 국기원으로 바꿨죠. 일본의 스모가 국기관이 있잖아요. 처음에 국기관 하려다가 똑같아 안 되니까 국기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태권도 대회가 그래서 한번 거기서 열고 그 다음날 19개국 끌어모아서 세계 태권도 대회 만들었지. 처음에 19개국 우리 사범들 시켜가지고 그래도 대륙별로 멕시코 아프리카에 우간다 불란서 독일 다 왔죠. 미국 비롯해가지고. 네, 한국 사람만 가지고는 국제화가 안 되니까요. 가라테로 알려져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국제경기연맹 가이스프에 가입할 때 처음으로 가이스프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공인 단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반대가 많았죠. 가이스프 들어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종우 씨 혼자 데리고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제2회 세계대회가 75년에 국기원하고 장춘체육관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도 오고 그랬어요. 가서 처벌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35개국 오고 미국 올림픽위원장도 불러서 오고 그때는 미국 올림픽위원장 하면 그냥 하나님처럼 보일 텐데 그리고 가이스프의 사무총장하고 AIPS 사무총장이 왔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2회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본 거죠. 상당히 인상 깊게 세계연맹 총회하는 것도 보고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거 보고 또 태권도가 이제 경기로서 이제 하니까 보고 가입을 이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입 신청서 간단히 될 줄 알았는데 몬트리올에서 올림픽 1년 전에 가이스프가 이제 올림픽 종목, 비올림픽 종목 국제연맹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몬트리올 올림픽의 준비사항도 각 연맹이 볼 겸 몬트리올에서 나흘간 했어요. 처음에 우리께 올라오니까 유도 회장이 사무총장인데 가이스프 그리고 다들 이건 가라데 일파 아니냐 그래서 심의가 마지막 날로 연기됐습니다. 그 중간에 찰스 파머라고 유도 회장이 나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또 물어보길래 설명을 다 했어요. ITF 관계도 설명하고 룰 다른 거 3분 3회전 우리 노크아웃 시스템 호구 입는 거 가라덴 스톱 쇼트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붙었는데 마지막 날 한 1시간쯤 경론을 했죠. 근데 역시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유도연맹 오히려 사무총장이 또 스페인 태권도 회장이에요. 그런 사람 또 복싱연맹 탁구연맹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입이 됐죠. 그것도 그렇고 1차적으로 태권도가 이제 스포츠로서 시스템이 서야죠. 그리고 룰이 세계가 받아주는 룰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보급이 되고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교력 발휘해서 국제기구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이제 4단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면 어렵죠. 그 뭐든지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다 이게 사전에 호목을 러비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많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많이 해야죠. 그리고 또 국기원에 이제 사람들 오면 시범 많이 보였잖아요. 네. 요새는 들어간 다음에 많이 발전해서 지절로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거든. 94년에 이제 파리 총회 가는데 정부에서 엽이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때는 우리 나름대로 가고
태권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5월 달에 프로그램 위원회 했는데 태권도가 9대 7로 부결됐어요. 그때 아니면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 못 들어갔으면 아예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직까지 체육회가 힘이 없고 나라가 돈이 없을 때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태권도 들어가는 거. 그 들어가면 이제 세상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마란 씨하고 이제 그때 트라이아틀론은 틀림없이 들어가게 돼요. 트라이아틀론이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막 비상할 때인데 태권도를 이제 사마란 내가 그때 제1부위원장 된 게 뭐 영순이라고 그럴 때죠. 차기. 그래서 사마란 씨하고 얘기했더니 트라이아틀론처럼 남녀 한 체급씩 너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종목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 체급씩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체급씩 하면 하나만 하라고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태권도 8체급인데 두 체급씩 하면 그거 어떻게 체급을 맺느냐고. 그 유도는 처음에 3체급으로 들어가서 지금 14체급 아니냐 남녀 7체급씩. 그랬더니 그 두 체급씩이라도 그래도 뭐 그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랬더니 밤에 집행위원들한테 전부 설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설득 다는 안 하고 이제 뭐 좀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에 올렸다고요. 그분이 부결된 거니까 이제 위원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 올렸는데 내가 두 체급으로 안 올리고 3체급으로 올렸다고. 그 집행위원들이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못할 테니까 그냥 통과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 사마란치한테 가서 밤에 매달리라고. 가서 매달렸다고. 그랬더니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총회에 올렸는데 내가 4체급씩 올렸다고요. 허가 없이. 그 대신 한국이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최고 나갈 수 있는 게 4체급하고 개최국이 4체급 또 선발에 나가는 거 4체급 이렇게 해서 8체급 올렸는데 그래서 투표 붙였는데 그 85대 0에 유사일에 그런 그 트라이아틀론이고 뭐고 다 반대가 좀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사무총장이 나와서 나중에 통과는 될 줄 알았지만 85대 0으로 되는 건 놀랬다고. 된 다음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좋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했죠. 그때는 뭐 저 세계일보 사설 같은데 많이 썼더라고요. 저 김은영식 스포츠 외교 가만히 있고 결과 가지고 나왔는데 그 후에 이제 서울에 오니까 뭐 이제 KBS에서 축하 대회도 하고 뭐 했는데 태권도가 올림픽 들어가면 금메달도 많이 따지만 또 우리 문화가 세계 문화 속에 심어지는 거니까 영원히 그거 하나 줬잖아요. 태권도는 또 위상이 막 가라데가 다 태권도로 바뀌고 도장도 여러 가지 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게 있죠. 그리고 서울에 안 온 사람이 없어요. IOC원들 뭐 하나씩 불러가지고 국제회의 때마다 뭐 다 해서 이제 부르고 했는데 뭐 또 저 국기원에 저 모시고 가서 시범도 보여주고 뭐 선물도 주고 단증도 주고 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거 많이 했는데 올림픽 들어가려면 각 대륙에서 보급이 잘 되고 그 증거는 저 대륙 게임이라든가 큰데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시범 종목 2개가 있거든. 근데 서울 올림픽 때도 저 야구하고 배드민턴이 들어가고 태권도하고 씨름은 뭐 전시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마란 씨가 시범 종목으로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야구하고 태권도가 시범 종목이 되고 그 배드민턴이 전시 종목으로 빠졌다고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도 2개인데 그 롤러스케이트하고 스페인 종목의 그 펠로타 바스카 하이라이라는 거 그게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 우리는 그
빠진단 말이에요. 뭐 빠져버렸지. 들어가지도 근처도 못 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모란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하루 전시 종목 우리가 돈 내고 다 할 테니까 전시 종목으로라도 태권도를 얘기했더니 저 집행위원회 때 거기서 내가 부위원장이 됐어요. 일본 사람하고 해가지고 54대 28로 이가야 떨어뜨리고 내가 됐지. 그때 또 내가 국제경기연맹 회장이고, 위원장이고, 뭐 TV 위원장으로 일본하고 TV 교섭을 하고 그럴 테니까 그 함부로 무시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일본도 그때 저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아닙니까? 그 박정규 씨 공이 많아요. 사격은 오늘날이면. 그렇죠. 그 우리나라 그 이제 좀 국방 뭐 대북 뭐 이런 그런 시대니까요. 그 박정규 씨가 해서 또 시내에 그 사격장 많이 만들었잖아요. 태릉선수촌도 뭐 놀이공원처럼 어마어마하게 지었지만은 그것도 시내에 그 인간해져가지고 사격장 많이 하고 정부도 그 차관급 이상 사격대회도 태릉소 해서 차관 장관들이 다 나가서 총 쏘는 연습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제 8.15 날 그 유교수 여사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박정규 사격연맹 회장이 그 근신입니다. 근신 집에서.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10월 달에 저 스위스에서 해야 되는데. 난 그때 체육회 부회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사무총장 KOC 하면서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 할 때니까요. 국제적으로 원래 외교관 출신이니까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때 뭐 그런 거 할 형편이 아니거든요. 실제 반쪽짜리 했잖아요. 돈만 쳐드리고. 우리가 뭐 아시아 게임도 반납한 상태에서 국제대회 할 그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좀 가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될 생각 말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멕시코하고 우리하고 붙었어요. 그 마리오 바스케는 스페니쉬로 아무리 영어를 통역해도 스페니쉬로 하고 난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하는 게 아무리 통역을 해도 듣는 사람이 많고 또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시작이 이제 그 사람 이제 사격연맹 회장이고 멕시코의 올림픽 위원장이더라고요. 그 치렀고 올림픽도 치렀고 그때 우리 하는 거 하고 다 준비돼 있고 모든 시설 준비돼 있고 우리의 그 접대 뭐 경기 운영 다 봤을 거 아니냐 그러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돈으로 누르려고 그 룸앤보드 먹고 자는 거를 자기는 10불이면 파격적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40불 자제했는데 그 10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도 그 박정희 씨가 태릉선 옆에 그 사격장도 만들고 꽤 그 사격 시시한 국제대회도 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위원장이 돼가지고 몇 개국 안 되는 거 치르고 그랬는데 내가 한 9불쯤 부를까 하다가 뭐 훈령도 없고 9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좀 얼만큼 절약이 되지만 우선 이기는 게 수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룸앤보드 5불이면 한다고 그랬지. 이기는 놈이 수지고 뭐 1억 아끼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 돈이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저 사람은 달러 10불이고 나는 달러 5불이고 그럼 음식이 질문이야. 음식이 뭐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양식 다 있다고 뭐 등등해서 이제 다 했는데 사격장은 위스바덴식이냐 무슨 뮌헨식이냐 그런데 사격연맹 부회장 옆에 있는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세계대회니까 위스바덴이 세계대회고 뮌헨은 올림픽이거든. 위스바덴식이라고 그랬는데
맞긴 맞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들어가고 오후에 투표를 하는데 62대 4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박정규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놀래가지고 아유 이겼냐고 술 많이 먹고 오라고 뭐 어쩌고 그러고 대사관도 그때 이동원 대사인데 그때서야 막 와가지고 뭐 리셉션 한다고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후에 이제 경기 운영은 박정규 씨가 이제 정부 보조를 10억인가 그때 돈 받아서 저 워카힐 앞에 그 아파트도 선수촌 짓고 뭐 서울운동장에서 개회식하고 한쪽이지만 그게 이제 발판이 돼가지고 대통령께 올림픽 유치하자 그래서 검토해보라 뭐 이렇게. 78년에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감히 이제 박정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올림픽을 유치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국민체육심의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그 문교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또 서울시장 뭐 그리고 나는 이제 세계연맹 그때 한국 세계연맹이라는 게 나밖에 없으니까 저 개인 자격으로 그래가지고 한 7명, 8명이 있었어요. 서울시장까지. 그래서 처음에 회의를 한번 했죠. 근데 뭐 그때가 처음에가 남도구고 나중에 최규화한 것 같아 2번 했는데 거기서 다 반대하고 김택수 씨, IOC 온도 멤버 김택수 씨가 자기 표 한 표밖에 안 나올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뭐 남도구 씨도 첫 번째 이거 경제적으로 어렵다 다 부정적이거든요. 박정규 씨 혼자 이제 하자 뭐 안 되면 사표 내자 그러니까 김택수 씨가 내가 왜 내냐고 내려면 당신 혼자 내라고 뭐 이러고 하자는 사람은 박정규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좀 사포트 해주는 방향이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2.6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가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정규 씨 쪽이 노태우 정무장관을 통해서 또 건의하고 또 문교부 장관이 이규호예요. 연세대학 교수하던 그분이 이제 또 이 어려운 때 나라를 한번 일으키려면 이 올림픽을 한번 유치하는 것밖에 없다.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 만났더니 그때 IOC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물쭈물 했어요. 우물쭈물. 그래도 하자 뭐 이래 놓고도 군부에서도 해야 된다 뭐. 그래서 하기로 이제 했는데도 확실한 지침이 없고 하자고는 해놓고 지침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중순인가 아직 한국 보고 와서 IOC 집행위원회하고 국제연맹하고의 연속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81년에 4월 달인가 로산 파라스 호텔에서 하는데 거기에 초청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세계 태권도 연맹 승인 종목 회장으로서 총재로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거인데 서울은 보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켈라 라이스 부회장이 사마란 씨한테 그때 이제 국제연맹은 켈라가 다 쥐고 IOC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한국은 나고야는 와서 전부 설명도 하고 다 했는데 나고야는 와서 했어. 서울은 이거 연락 회신도 없고 안 오는데 이거 자격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이거 떨어뜨려 버리자고 후보 자격을 실격시키자고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란 씨가 상당히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딱 받아가지고 그냥 놔두라고 뭘 빼느냐고. 자기가 듣기에는 서울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그리고 후보도시가 하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 두 개가 낫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6월 좀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돼가지고 롯데 호텔이 이제 방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주영, 나 박영수 시장, 이원홍 KBS 사장, 또 총리실의 이성기 조정실장 이렇게 조상호도 처음에 잠깐 나오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죠. 박영수 시장.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 세워서 활동한 거죠. 신청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세계대회를 한 것도 없고 국제화가 안 돼 있잖아요. 국제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연맹 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IOCO는 있긴 있어도 국제활동이 별로 잘 안 되는 분 아니에요. 영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를 때니까 이제 국제 무대에 이미 나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밖에. 그러니까 천상 내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정주영 씨도 나만 이제 의존하고 할 텐데 조언을 많이 해서 이제 대륙별로 거점을 시간이 없으니까 남미는 파나마의 델레온이 IOC 집행위원이고 미국의 루즈벨트가 또 집행위원이고 또 파운드가 카나다에서 와서 그다음 이제 상승주고 이런 식이니까 이제 했고 또 아프리카는 기란도 부위원장이 태권도를 통해서 아이보리 코스트 아주 그분이 총대 밀어주고 그라판 노르웨이의 스타우보 70년대부터 노르웨이 초대도 받고 자기도 오고 국기원도 왔다 가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벨기함의 프린스 메로드 이런 사람 자기 집에도 초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점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그리고 한국이 열심히 했죠. 그때 돈도 별로 없었는데 갈 때 정종식을 나한테 6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일본은 세이코 시계 이런 거 막 우리는 연수정 그 정도 인삼차 이 정도인데 그거 사가지고 가고 한 3억인가 들었는데 현대에서 정주영 씨가 빌려줬다가 서울시도 좀 내고 한 2, 3억 빌려주고 나중에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전시장이 바덴바덴인데 사진 몇 개 걸어놓고 조중훈 시켜서 그때는 영어 잘하고 멋있게 생긴 사람 칼 스튜어디스밖에 없잖아요. 그 5사람이 와서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인삼주, 인삼차 그냥 막 주고 부채 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열심히 끝까지 우리는 각자 끝이 했고 나중에 그날 전날도 한국이 한 20표쯤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정주영 씨도 나하고 같이 끌고 다니라고 그래서 많이 만나게 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죠. 나 알던 아까 얘기한 거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란의 커델 무슨 룩셈부르크의 요전왕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또 영국의 또 가이스부 회장들 국제연맹도 중요하니까 그 안에 IOC는 겸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뚜껑 여니까 한국이 이겼어요. 그 전날은 질 거라고 그랬는데 선거하고 운동시합은 뚜껑 열어봐요. 우리만의 전략보다 운이 좋았을 거예요. 네. 아시아에서 사마란치도 표 나오는 거 보고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네. 발표할 때. 하여튼 한국이 열심히 하고 그게 성의 있게 열심히 하고 일본은 좀 당연한 것처럼 하고 세이코 시계도 일본하고 가까운 사람만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랬대요.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많았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치를 걸 치른 건 아니거든요. 억지로 치른 거 아닙니까? 돈도 없고 한강이 뭐 범람하고 개고기 집이 서울 시내 수두룩하고 야간 통행 금지가 있고 외국에 여행도 뭐 못할 때고 또 저 칼라 TV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외교 관계도 동구권 이런 데 다 빼고 뭐 우리 이쪽 한 40개국 정도밖에 없을 테니까 경제력도 돈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서울 올림픽 때도 우선 올림픽 해본 적도 없고 스포츠 관계 없으니까 국제연맹에 도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게요. 그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경기 스케줄 24개 종목 랜드 특히 육상 그 다음에 수영 이랬지만 그 다음에 체조 이런데 그게 스케줄이 나와야 방영권, TV 방영권 교섭을 할 때예요. 지금은 미리 뭐 한 평창 유치되기 전에 벌써 2020년까지 뭐 한다든가 나도 TV 원장 할 때 벌써 내가 나왔지만北京까지 몇 개를 해놓고 나왔을 때거든요. 그런 식이지만 그때는 그때그때 개최지 결정되면 그거에 그러냐면 모스코 보이콧도 있었고 LA 보이콧도 있고 뭐 하여튼 등등 어려울 때니까 돈도 없을 때고 경제 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스케줄이 짜야 되는데 조상호가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그 스케줄을 국제연맹하고 회의를 안 하고 마음대로 짜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신문 보면 그때 굉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상호 뭐가지 쳐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내가 얘기해서 살렸고 그 스케줄 내가 안 되는 건 전부 내가 돌아다니겠다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 육상연맹서부터 육상이 왜냐면 그 TV 방영권에 이제 예를 들어서 MBC가 준대 MBC가 그때는 육상이 30초에 30만 불대예요. 양궁 같은 건 1000불도 안 돼. 응? 시청률 해가지고 광고. 이거 풋볼 같은 건 그때 뭐 50만 불, 지금은 100만 불, 2만 불. 지금 방영권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한 번 올림픽 하면 10억 불. 그때 그래서 스케줄을 짜는데 스케줄이 없잖아요. 미국의 동부의 프라임 타임이 저녁 8시에서 12시인데 그 100m 스케줄 같은 거는 거기 프라임 타임에 맞춰야 광고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 타임으로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데 뭐 마음대로 해놨으니까 아침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인데 그거를 프라임 타임에 넣으려면 새벽부터 예선하고 일어나고 밥 먹고 훈련하고 쉬고 뭐 또 예선 거치고 이게 어렵거든요. 그 교섭을 겨우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수영연맹 회장 만나러도 아이오와 헬믹 만나러도 가고 뭐 내비오 때문에 아테네 육상대회도 가고 농구도 또 만나고 해서 스케줄을 다 짰죠. 연찬 거는 그거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국교가 없고 아무나 갈 수도 없을 때지. 근데 소련하고 처음 만난 거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내가 부위원장이고 로테우 대표가 그때는 체육회장 겸직인가 뭐 그랬던 저 위원장 때인데 그때 이병기가 로테우 저 조직위원장 비서관이에요. 그래서 서희서 그때 처음 소련 차관을 만났다고. 그때 이제 칼비 격추 사건 뭐 직후인데 그 얘기 잘 했고 소련은 보이콧해서 안 왔으니까. 그 후에 IOC를 많이 통했죠. 사마란치가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장관 회의 이런 데 다 가고 소련에 수시로 가고 나도 소련 많이 갔죠. 그리고 거기 오면 뭐 협정도 많이 하고 편의도 봐줄 수 있는 거 많이 약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들어오고 지난번에 고르바초프 만나서 서울 올림픽 때 선수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서울 때문에 동굴아빠 민주화가 빨라졌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근데 또 저 동독에 우리가 IOC 총회 때 거기 노태우 위원장하고 나하고 갔는데 만나주고 해주고 나중에 이제 또 하나 체면 세운 게 이제 북한이 자꾸 처음에는 반대, 보이콧도, 그 다음에 개체지 변경 뭐 막 나왔잖아요. 그 남북회담 4번 하고 이제 다 깨졌는데 소련이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이제 온 거죠. 네. 그 우리 서울올림픽이 그 16번째, 24회라 그러지만 2번, 3번 한 데가 있으니까 24회, 16번째죠. 그러니까 세계 200개국, 그땐 166개국이라고 그러지만 6개국은 안 왔죠. 그죠? 북한하고 160개국이 왔죠. 그 중에서 16번째로 평화시에 최대 종합제전을 치른 문화국가네요. 한국이, 그죠? 한국 알리게 되고 문화국가로 올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이제 국위선양 소위 말하는 동시에 그 국민 의식 개혁, 그 스포츠도 뭐 그러고 뭐 아시아 게임 한번 치르 못했고 국제연맹 뭐 심판도 제대로 없고 그 오피셜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을 텐데 그 한국이 그래도 의식 개혁을 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겠다. 그리고 세계로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공인으로서 올라섰고, 그리고 또 한국 테레비 방영 본 교섭 내가 다 했지만은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교섭한 거죠. 그 180시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한국 스포츠뿐 아니고 알리지 않습니까? 그 전후 또 많이 사전에 많이 알려졌죠. 많이 알려졌고 흑자 올림픽 했다니까. 우리나라 그때 그래도 3천억인가 흑자 남겨가지고 뭐 아파트 팔고 뭐 주화 1억 1천만 불에 팔고 뭐 방영권 4억 불. 그때 4억 불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식 전에는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쩌다가 북한이 막 가만 안 둔다 뭐 이럴 때니까요. 걱정했었는데 폐허식 딱 하니까 참 이제 우리도 세계 톱에 올라섰구나. 그때는 이제 박정규 씨가 이제 IOC 의원 하시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올림픽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창이나 도쿄처럼 이제 올림픽 개최 도시가 되면 IOC 코디네이션 커미션이 생겨가지고 와서 이제 다 조정을 해주고 감독하고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을 테니까. 그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IOC 의원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후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그건 KOC가 추천은 하지만 역시 그 시절에는 국가 원수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올림픽 부위원장으로서 그 실제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세계 태권도 연맹 들어서 태권도의 이제 세계화를 하고 있었고 KOC도 뭐 부위원장 명예총무 뭐 대한체육회장 했으니까 스포츠인으로서 자격을 다 하고 실제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IOC에서는 이제 사마란시 위원장이 나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스위스에 갔었는데 이제 뭐 아주 국빈 방문을 이제 구라파를 하시면서 사마란 씨하고 만났나 봐요. 그래서 사마란 씨는 이제 나를 이제 김아무개를 장기는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마란 씨가 제일 걱정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반대할까 봐 했는데 그러진 않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호걸 기질이 있어가지고 딱 결정하면 그대로 하지 그렇게 뭐 방해놓고 이건 안 하거든요. 또 올림픽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 10월 달에 선출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86년에 이제 IOC원이 되고 켈라 가이스프 회장이 조정경기면 회장인데 IOC하고 그 스포츠의 주도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미련하게. 그러다가 굉장히 몰락을 했죠. 조정연맹 회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선거가 매 2년에 있으니까요. 이제 내가 선거에 나가 가지고 이제 한 거죠. 네. 켈라는 내가 나오니까 자기는 이제 사임을 하시고 명예회장으로. 나는 이제 그때 들어가서 서울올림픽 준비하는 게 급선무니까요. 거기서도 서울올림픽 준비 때문에 다 신경 써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사귀기가 좋죠. 그죠?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귀게 되니까 서로 믿게 되고 신의를 지키고 서로 협조하고. 서울올림픽 준비하면서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참가도 제일 큰 문제지만은 필요한 게 많잖아요. 뭐 숙소 위치가 어디고 어디 숙소고 신분증, 엑스트라 아이디 카드도 규정이 있지만은 또 엑스트라 카드가 더 필요하고 뭐 또 동구권 같은 거는 뭐 재정 지원 뭐 여러 가지 물품 지원 필요한 것도 많고 그렇죠. 편히 봐줄 게 많으니까요. 나 정치적으로 한국서 사표 내고 물러날 때까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 권익 신장 이걸 많이 하니까요. 그동안에 뭐 월드게임도 치러서 조그만한 연맹들도 했고 또 IOC하고도 좋은 관계 가져서 재정 지원도 많이 오게 했고 큰 뭐 심포지엄 매번 총회 때마다 체육이 가는 길에 대해서 같이 심포지엄도 하고 위상도 올리고 뭐 또 월드게임 해가지고 비올림픽 종목들 위상도 올림픽에도 갈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네. 네, 집행위원이 말이죠. IOC가 이제 IOC원 전체가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필요에 의해서 뭐 7, 8번도 모이지만은 통상 한 5번 정도 또 총회 기간 중 집행위원회가 있어요. 그때는 집행위원회가 한 9명인데 지금 한 15명으로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행위원회가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이래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일종의 내각이죠. IOC 총회는 IOC 의원들의 국회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모든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또 올림픽 경기 개최 준비 보고, 마케팅, 텔레비 문제, 언론 문제, 또 처벌하는 거, 윤리 문제, 상훈 문제, 전부 집행위원회에서 하니까요. IOC를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이제 흐름을 알죠. 집행위원회 선거예요. 나 서울에서 88년에 선거 나와가지고 52대 20 몇치로 내가 막판에 결선 투표에서는 캐메룬 친구하고 오래 하던 사람인데 52대 그리고 부위원장 바르셀로나서 4년 후에 할 때는 일본 이가야하고
그거하고 54대 28로 내가 이겼고, 나는 서울올림픽 치르고 집행위원회 들어와서 또 가이스프 회장이라는 위상을 가지고 있고 사마란 씨의 지원을 받고 앞으로도 TV 위원장이고 TV 교섭하는 거죠. 발스로나도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가야보다는 기반이 좀 빨랐겠죠. 서울올림픽 치러 때는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TV 위원장으로서 교섭 다 해야 되고, 또 태권도 올림픽에 하려고 지금 가이스프 회장하고, 그러니까 이가야하고는 경쟁이 안 됐었죠. 그때 이제 나는 KOC 명예위원장도 돼 있고 체육회 부회장, 부위원장, 뭐 명예총무 다 거쳤죠. 서울올림픽 치르고 IOC 위원이니까 뭐 IOC의 부위원장까지 올라간 상태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는 거죠, 그 사실. 근데 이제 원래 그 체육이 좀 올림픽 때는 확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리막기로 가거든요. 대개 모든 나라가. 그래서 그때 대개 여망이 한번 한국 체육을 국제적으로 톱으로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뭐 IOC 부위원장이지만 국내 체육을 한번 빌려가지고 업고 한번 끌어올리면 좋겠다. 이런 여망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93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후보들이 많았어요. 그때 선거라는 거는 또 끝까지 해야죠. 뭐 IOC 부위원장이라고 지절로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또 저 국무총리가 미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후에 황인성 총리 만났더니 아우 그래서 밀어줬는데 상대도 안 되더라고. 괜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반대도 있었겠죠. 그 선거를 했는데 뭐 26대 13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내가 세워본 한국체육이 이제 메달도 많이 따고 조직도 정비하고 체육계 직원들도 좀 위상을 높이고 90년 내려오던 한국 KOC 대한체육인가 그리고 또 시설도 좀 많이 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올리고 국제대회도 많이 이제 끌고 오고 이제 이런 이제 또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쭉 추진해 나갔죠. 그 1차 때 많았죠. 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을 거예요. 네. 이미 이제 체육회가 궤도에 오르고 국제대회, 국제 뭐 회의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선수촌 뭐 체육회 많이 이제 해서 그때는 체육회 위상이 뭐 상당히 좋았죠. 업적이라는 것보다 이제 그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몇 개 그 분석하는 체육이 세계에 올라가려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조직 재정 지원이 있지만 훈련 시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백의 그 제2 고지 훈련소 우리나라에 700밖에 없더라고요. 900까지 갈. 그거 했죠. 돈 없을 테니까. 그거 하고 이제 저 여자 그 숙소 그 최소한도 여자 숙소가 그 현대식이고 2사람씩은 들어갈 수 있는 숙소 그 지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태능에 그 지금 뭐 많은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 개발했지만 그 세계 NOC가 그런 저 400트럭 실내 저 스케이트장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하게 했잖아요. 그거 짓고 또 그 저 실내 육상장 못 쓰는 거 그걸 그 핸드볼장하고 저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2개로 만들었죠. 그 태능의 그 트럭 거기에서 이제 하던 거를 그
이제 축구장은 다른 데 많으니까 그 축구하고 뭐 육상하고 저 조깅 뭐 시키고 이랬었는데 그걸 하키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하키장으로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또 쇼트트랙 스케이트장이 그 수영장,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 쇼트트랙 그 하는 그 수영장을 얼려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 히팅하고 넓히고 사고 안 나게 자꾸 사고가 나니까요. 그런 뭐 시설 많이 했죠. 재벌들이 팀을 막 해체할 때 아닙니까? 그 부탁을 해도 해체가 되거든요. 그 뭐 기아가 뭐 예를 들어서 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기아 자체가 어려우니까 해체하고 그런데 삼성은 부탁을 해서 해체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육상도 마라톤 맡아주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하여튼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엘리트 체육은 그 집중 투자 훈련 좋은 훈련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능 선수촌하고 또 한국체육대학 그게 매달에 이제 3분의 1은 땄다고 그러는데 한국체육대학 그리고 그 국군체육부대 그 세 개만 있으면 엘리트 체육은 괜찮겠다고 그래서 그리 집중을 했죠. 동계 종목은 특히 시설이 없고 시설서 훈련 안 되면 옛날에 스케이트 선수들이 그 여름에는 뭐 저 뜀뛰기 해서 다리 키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백인천이 이런 사람들. 근데 역시 24시간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쇼트트랙은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 해가지고 또 그걸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시간 빼고는 시민한테 개방했잖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만 열라는 걸 1년 내내 이제 다 열어서 늘 할 수 있게.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저 스프린트 세계선수권 대회도 열고 했으니까 징კვ안타 세계명예전이 이 동계 종목이 누구 덕에 한국이 이렇게 올랐은 줄 아느냐. 이게 유일한 이거다. 뭐서 놀랬죠. 저 1기 때 이제 한국에서 각 지역에 이제 대회 한 번씩 유치를 가능한 거는 해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하고 스포츠도 발전해요.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 함으로써 저 의식개혁이 됐고 뭐 이번에 광주가 유니버시아드 한번 함으로써 국제화하고 사람들 의식이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부산이 이제 그랬거든요. 그 김영삼 대통령도 부산에 자기가 해준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치할 게 다른 게 없어서 아시아 게임. 그것도 함부로 뭐 아무 때나 뭐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우리한테 차례가 와야 되니까요. 그때 마침 아시아 게임 하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만이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할 수가 없는데도 중국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내고 뭐 조건 많이 내고 하려고 그랬지. 공갈 치고 굉장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 뭐든지 뭐 훈련비 다 대주고 뭐 여비 다 대주고 하겠다. 그때는 그런 게 쉬운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만 외환이 얼마든지 있다. 뭐 그때 대만이 괜찮아. 우리보다 많았죠. 또 그래서 애 많이 먹었는데 그 서울 롯데 호텔에서 회의를 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다른 데서 안 하고 그리고 그 내가 전부 거수 비밀투표 아니고 거수하게 만들었죠.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뭐 한 2표 반대하고 전부. 그리고 내가 유치위원장, 조직위원장을 2000년까지 하고 그리고 나왔죠. 한 5년 해주고 그 중간에 97년 동아시아 게임 제2회 중국이 먼저 한 거 그거 이제 치르고 그게 예행 연습이거든요. 유시총회는 이제 우리가 서울 올림픽 때 올림픽 기간 중에는 개최지에서 총회가 있죠. 근데 그건 올림픽 게임 개최에 대한 총회고 그 이외 총회는 이제 세계 스포츠에 이제 가는 길이 거기에서 다 결정이 되죠. 그죠?
IOC 총회를 한번 하면 IOC가 다 그리 가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 나라 다 보이고 선전하고 로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하려고 그냥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린 또 저 월드컵도 유치해야 되고 또 뭐 저 동계 아시아 올림픽 게임도 앞으로 유치해야 되고 하니까 역시 서울에 그 IOC 위원들이 많이 와서 올림픽 개최 이후에 한국도 보고 한국의 생각도 보고 발전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앞장타고 그런 뜻에서 총회 유치를 한 거죠. 근데 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탄 것도 아니고 IOC가 IOC 원들을 뭐 신라 호텔 숙박비고 여비고 비행기 값이고 다 내고 한 거고 우리도 IOC에서 보조도 몇만 불 받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때는 자립형 마케팅 해가지고 한 게 많아요. 그때는 사실 일본이 이제 축구가 우리보다 좀 정치적으로는 앞서 있었잖아요. 그때 아베란지가 일본하고 가깝다고요. 그래서 또 이거는 IOC처럼 100 몇 명이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위원 24명 그때 그게 투표할 텐데 그 일본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뛰어들어갔거든요. 사마란 씨가 그거 알았다고 나한테 내가 제2의 고향이고 여기 30몇 번 온 사람인데 당위성 필요 없고 뭐 도와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월드컵 유치하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 사마란 씨가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 월드컵을 지금 아베란지가 고집이 센 사람이고 일본 쪽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공동 개최는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라도 괜찮으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가서 아베란지가 올림픽 유치 때문에 20 며칠 날 오니까 그때 5월 20 며칠 날 오니까 부탁해보겠다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오더니 아베란지 역시 고집이 세서 말 안 듣는다. 그런데 월말에 다시 브라질 대통령하고 올림픽 유치 때문에 또 오기로 돼 있는데 또 한 번 얘기하겠다. 그러더니 아베란지 오늘 얘기해서 공동개최 합의 봤는데 내일 발표할 거라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알려드리라고. YS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것도 괜찮지 뭐 이 정도야. 그리고 이제 난 이거 마치고 이제 날라갔지. 가는 사이에 한국서는 뭐 가서 브리핑 준비 못 자고 그러는데 저 일본 설득 밤에 해놓고 난 다음에 아침에 아베란지가 그냥 공동개최로 발표한 거예요. 투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란 씨가 너 여러 가지 협조할 게 많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갔거든. 근데 이제 그 명칭 문제 뭐 코리아 자판이냐 자판 코리아냐 개회식은 어디고 해외식은 어디냐 뭐 이거 했는데 올림픽처럼 개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두 팀이 그냥 킥오프 하는 게 개회식 안에 실제 중요한 건 폐회 때 결승전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가셨죠. 일본 천황하고. 네. 그때 그 폐회식을 저축해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안 그러면 그날 투표 붙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시드니 때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남북 화해 무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많이 좋을 때죠. 근데 방문할 때 나도 따라갔지만 이제 이 아이디어는 그 전에 나온 건데 마침 그 리오데자네이루에서 IOC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위원회 때 내가 이제 독일의 예가 있잖아요. 행진은 같이 하고 경기는 따로따로 한 거. 경기는 하기가 참 힘들거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안을 냈더니 사마란 씨가 대찬동 집행위원회에서 좋다. IOC가 나서서 돕죠. 그래서 사마란 씨가 이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그 편지를 보냈다고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한테 동시 입장 오프닝에서 하자고. 그런데
그리고 내가 이제 평양을 갔거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뭐 대찬성이죠. 근데 평양을 갔는데 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도와드릴 게 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다 해가지고 지금 남북 동시 입장 제안을 했는데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건 딱 무시해버리고 그거 말고요. 남북한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남쪽하고 북쪽이 뭐 하여튼 합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권도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세계 올겨울길에 가만히 보니까 탁구인 것 같아. 그때 나는 탁구라고 그랬더니 여기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는 결론이 안 나고 뭐 장웅이도 만나고 다 해도 아무도 못 하더라고. 나가서 아 이거 걸렸구나 했는데 시드니 도착했는데 있는데 장웅이 그 일행이 왔어. 그래서 이제 교섭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코를 말이야. DPRK가 우린 코리아니. 근데 코리아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키는 이제 IOC는 올림픽 플라그 뒤에 양쪽 키를 들는 그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 내가 노했고 그 반도기 있잖아요. 그거 처음엔 또 상관한씨가 땡큐 IOC라고 들고 들어가서 나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상관한씨 존경하지만 우리 체면이 있잖아. 그래서 아이고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선 반도 그렇게 거기에 이제 이북에서 그래요. 독도에 점 하나 찍으면 어떠냐고. 제주도만 있는데. 근데 서울에서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뭐 있는데 하고. 그 유니폼은 우리가 대기로 하고 마크도 이제 그 조선 반도기 그거 하기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행진은 같이 하고 국호 기 그렇게 하고 유니폼 그렇게 하고 유니폼 값은 IOC에서 내가 달라고 그랬지. 그 주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IOC 돋본 게 많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근데 문제는 숫자예요. 다 웅장하게 해야 되는데 난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뭐 부위원장이지만 하도 사소한 거니까 몇 명 오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150명 뭐 100명 이렇게 하다 100명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60몇 명밖에 없어. 임원 선수. 그래서 사마란 씨가 그러면 90으로 하는데 좀 보기 좋게 20명 IOC가 비자 내주고 여비 다 대줄 테니까 평양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채워서 90명을 했어요. 나중에 돈 안 주길래 돈 달라고 그랬더니 찡그리면서 얼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 불 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많대. 3만 불 어떠냐 해서 4만 불로 하자고 그래. 4만 불. 우리나라는 말이죠. 그 스포츠 외교라는 걸 갖다가 뭐 대회 유치하는 거 그걸 스포츠 외교로 했거든요. 제일 시작이 서울올림픽 유치하고 서울올림픽 치른 거. 그 후에 이제 뭐 부산 아시아 게임, 동아시아 게임, 뭐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뭐 강원 용평 동계 아시아 게임, 뭐 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구 육상 뭐 많았죠. 인천 아시아 게임, 광주 유니버시아드 뭐 그 이후에 또 그거 안 되면 내려가 가지고 이제 뭐 조종 세계 선수권대회, 펜싱 선수권대회, 사격 선수권대회 뭐 이제 급수 월드컵 그거 유치하는 게 스포츠 외교인 줄 아는데 그 간단히 이제 외교 이론이 말이죠. 대회 유치만이 스포츠 외교는 아니거든요. 서울올림픽 함으로써 저 북방 외교 국교가 다 열리고 문화, 경제, 외교로 간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외교가 하여튼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신장할 수 있는 사람 키워내는 거, 국제임원 많이 내보내는 거, 금메달 많이 따는 거, 뭐 또 대회 많이 유치하는 거, 뭐 경기력 향상하는 거 이게 전부 자기 나라의 국익을 신장하는 건 다 외교죠.
그 사마란치가 이제 97년에 이제 세 번째 임기가 만료거든요. 그때 했으면 또 그 달랐을 거예요. 파운드하고 나밖에 없고 로게도 뭐 신출내기고 그 지금 부위원장도 한번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엠바이가 사마란치 아주 라이트 핸드거든요. 부위원장 집행위원 오래 하고 그 세네갈 그 친구가 서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서 왔다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당신 차례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밀어주면 서로 아무 문제 없지 않냐. 뭐 그거 뭐 거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01년 될 때는 그 사이에 솔트레이크 스캔들도 나오고 솔트레이크 스캔들이라는 거는 그런 이름이 스캔들이지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엠바이라고 그저 세네갈의 그저 국제재판소 뭐 부소장 하던 그런 사람이 뭐 골프 치러 갔다가 나도 초대받았지만 부통령하고 오가스타에 안 갔지만 골프 퍼트 500불짜리 받았다. 무슨 프린스 알버트 지금 모나코의 왕 그분 저녁값이 1,500불이다. 실제 그 사람 먹은 거는 50불이고 만나려고 와서 자기들이 먹은 건데 언론에서 그렇게 했죠. 남미 뭐 아이오시온이 뭐 자기 딸을 뭐 저 조직위원회 뭐 인턴으로 뭐 취직시켰다 이런 거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99년에 시작을 해서 불쌍하게 그 참 좋은 사람들도 나갔어요. 돈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받은 사람이 그 공고의 강가라는 사람이 그 위원장하고 친하게 댕기면서 뭐 몇만 불 뭐 용돈 받아 썼다고 그래요. 그 정도지 뭐 나머지는 선물 무슨 뭐 수베니아 뭐 저녁 얻어 먹은 거 뭐 초청 받은 거 딸 취직시킨 거 그래가지고 그 재판을 해가지고 기각이 돼가지고 또 미국 법무성이 다시 항소해서 또 재판하다가요 판사가 그 항소심에서 하다가 뭐 이따위 재판 생전 처음 봤다고 이거 너희 저 돈 먹은 것도 없고 저 게임 솔트레이크에 유치해가지고 와서 이게 좋은데 뭘 이런 거 하고 왔냐냐 기각한다고 크리스마스 때인데 집에 가서 잘 쉬라고 이래서 한 사람도 뭐 처벌받거나 구속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자관 언론에 그렇게 한 번씩 당하면 다 쫓겨난 사람 뭐 다 있고요. 특히 파운드 정적은 다 때려잡은 거죠. 남미의 그 칠레 뭐 에콰도르 무슨 이런데 또 뭐 아프리카의 공고 무슨 뭐 수단 또 저 말리 뭐 남미 저 태평양 쪽에 사모아 뭐 이런데 약한데 다 때려잡은 거죠. 그 한 10명쯤 저 제명됐죠. 국회의원 선거나 뭐 유엔 총장 선거처럼 뭐 다 아레인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몇 명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다른 사람들 100몇십 명이 그냥 투표를 하는 거니까요. 99년에 많이 지지 세력들 많이 나갔잖아요. 10여 명이.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사마란치도 생각이 또 달라지고 구라파의 정치 세력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사람 나왔는데 파운드하고 나하고 로겐인데 로겐 사마란치가 밀었으니까 뭐 그러고 또 이제 스포츠 인턴 사장 같은 사람은 사마란치가 벨기엄 쪽에서 자기 모스코 선거 때 이 한 거에 대해서 협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지나간 얘기죠. 그래가지고 로게가 되고 난 2등하고 파운드가 3등하고. 요새는 이제 오바마 같은 분이 대통령도 되고 또 뭐 동양 사람이 뭐 물론 선거는 아니지만은 유엔 총장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2000년만 해도 구라파 사람들 있죠, 그죠? 아요시가 이제 21세기에 말이죠. 20세기 말에 스포츠의 경제 발전과 함께 대중화에 성공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하고 즐기고 말하고 보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생겼죠. 보이콧더니 뭐든 등. 또 경제적으로 외면하던 비즈니스가 스포츠를 상품화해가지고 돈 막 벌지 않습니까? 시장 개척하고 스폰서, 사플라이어, 라이센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광이 많으니까 이제 다 직업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IOC 처음에 얘기하던 그 유일한 독특한 그 뭐 용토도 없고 정치 조직도 없지만은 이 세계 평화와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올림픽 이념을 신봉하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우호 증진 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던 이런 IOC의 그 이념은 많이 21세기에 많이 흔들려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뭐 그 지나친 상업주의, 뭐 프로주의, 뭐 좀 순수성이 많이 없어졌죠. 약물 복용, 뭐 또 저 게임, 또 이게 저 도박, 뭐 또 그죠? 조작 이런 게 막 벌어지죠. 그런 거 이제 바로 잡는 거 어떻게 바로 잡느냐. 역시 뭐 요새 이제 한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항상 이노베이션하고 이 에볼루션 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식의 개혁을 마하처럼 해야 될 거예요. 사태는 말이죠. 그 내가 이제 그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처럼 이제 정치적 세력이 공격을 해가지고 증거도 없이 그냥 추측으로 그냥 유죄를 때렸다고 그랬죠. 뭐 비서 월급에다가 뭐 비서 점심값, 신문값 다 통틀어서 회계법 위반으로 이제 뭐 북한에 돈 시드니한테 지원해 준 거고 뭐 다 허가 없이 줬다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뭐 비서 4사람 7년 동안 월급에다가 뭐 점심값에 뭐 신문값 7년 동안 거 뭐 청소부 생활보조비 뭐 비서들이 준 거 이런 게 횡령이 됩니까 그게? IOC원들 점심 사준 거 뭐 IOC원 동계체전에 올림픽 유치원되는 사람들이 동계체전에 IOC원 초청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면회라고 했다. 근데 그 후배니까 만나줘야 되니까. 근데 그 김정길 체육회장이 같이 왔어요. 청와대 뭐 유무독 비서관이라는 친구하고. 근데 결국 사표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풀리게 돼 있었어요. 5월 말이면. 기한이 이제 연령하고 차서 가석방으로 나오게 돼 있었어요. 사면은 그 정권은 안 해주고 이명박 정권 때 베이징 때 했어요. 저 정몽구랑 좀 제일 먼저. 근데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사표를 이제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라고. 그 IOC는 사표 내고 말고 할 건 아닌데 저가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김우식 실장은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찡그리고 있고 이제 뭐 평창 유치하려면 내가 그만둬야 뭐 된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표를 쓰면 말이야. 이 우리나라 나라가 좀 우습게 보이지 않겠느냐고. 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후에 쓰겠다고 오늘 나가게 되면 사표 쓰겠다고 각서를 하나 사임 각서를 써주겠다고 써줬는데 그러고 난 이제 병원 이제 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구치소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그 청와대 비서관이 왔어요. 사표를 받으러.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도와드리려면 정식 사표를 좀 IOC에다 내시라고. 그래서 그 써서 줬는데 그거 안 써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가석방이 캔슬이 돼가지고 내가 한 달 더 있었다고. 근데 그 어떻게 해서 또 세 번째 또 썼냐니까 날짜를 내가 이제
월말쯤으로 썼거든요. 날짜를 나온 다음에 날짜로.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오늘 날짜로 써서 3번을 썼다고. 그랬더니 그게 제출을 해가지고 수리가 돼야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된 다음에 6월 말에 나왔지. IOC는 사표가 오니까 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IOC야 뭐 조사할 수도 없고 뭐 내용 모르니까 사표가 오니까 이제 뭐 한 거죠. 사표를 안 냈으면 어떠냐 그러는데 안 낼 수가 없죠. 구금해 놓은 상태에서 나갈 사람도 붙잡아 놓고 사표 안 내면 안 풀어준다는데 마냥 안 풀어주면 어떡해. 유치를 방해 놨다 이거지. UN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유치 실패에 대한 스케이프고트로 정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추측으로 유죄를 때리고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권위원회 보고서. 그 후에 과테말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갔죠. 또 안 됐죠. 그때 그래서 다들 그랬잖아요. 프라하는 내가 와서 안 됐고 과테말라는 내가 안 와서 안 됐다고. 중앙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일본의 케이오 대학 법학부에 박문 교수도 가 있었고, 또 뭐 명지대학, 국민대학, 또 조선대학 석좌 교수도 하고 뭐 여러 군데 강의도 많이 댕기고 이제 이름만 거는 고문도 많고 체육회 뭐 광주, 인천 뭐 태권도 다 그렇죠. 글 쓰고 후배들 강의해주고 가리키고 그래요.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웹사이트에 칼럼 쓰고, 그동안에 이제 중앙일보니 뭐 일요신문이니 저 뉴시스 이런 데 많이 썼잖아요. 이제 요새는 그건 안 하고 자기 칼럼 쓰고 역사 정리하고 인터뷰 해주고, 그리고 대학에 가서 특강 뭐 많이 하고 그렇죠. 또 해외에서 뭐 IOC원이든지 또 저 뭐 태권도 관장 회장들 찾아오면 또 만나고 뭐 그렇게 지내죠. 요새는 편하죠. 책임이 없고 프레셔가 없고 사명감 그런 거 뭐 옛날처럼 뭐 맨주먹으로 뭐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할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요. 그때는 자원봉사 비상근 선출직이라도 책임과 그 프레셔는 더 하거든요. 사실 사명감 이런 거. 그러니까 프레셔가 많죠. 사마란치 원장이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IOC 원장인데 IOC 일 보는 건 30%밖에 안 되고 IOC를 위해서 다른 일 보는 게 70%다. 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한국 체육을 끌고 가고 태권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거 해야 할 게 얼마나 많겠느냐고. 그 화살을 다 받아야 되고, 그렇죠? 체육 많은 조언을 해주죠. 만약에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광주 유치 때 저 명예위원장을 했다든가, 인천 유치할 때 저 유치를 도와주러 댕겼다든가, 그 뭐 IOC 위원, NOC 위원장들 뭐 많이 아니까요. 그 아직은 영향력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 유치 도와주고 뭐 했죠. 그 몇 가지 이제 해야 할 게 있어요. 엘리트 체육은 조직을 봐야 되고요. 지금 요새 이제 통합 뭐 한다 안 한다 뭐 하기 싫다. 정부에선 법령 통과했는데 조직 뭐가 제일 좋은 거냐? 국제 룰 속에서 자기네들한테 맞는 조직. 그 다음에 재정. 우리나라 재정 있죠. 그 다음에 선수 발굴 육성 그거 해야죠. 그 다음에 코치 발굴 육성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훈련센터 있어야죠. 우리나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선수의 사후 취직이든지 뭐 길을 열어주든지 지원을 하든지. 우리나라 금메달리스트 몇 명 연금 100만 원 88년에 주던 거 아직도 주는 그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학, 과학하고 스포츠가 연결된 엘리트 체육이 그 있어야죠. 그 몇 가지 보면
그 나라 어느 정도 엘리트 체육인지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까지 엘리트 체육을 가지고 국위 선양을 우선부터 했어야 되니까 느끼진 못하지만 메달 따줄 땐 고마워하고 뭐 그 후엔 모른 체 하죠. 체육을 끌고 가는데 한 9가지 요소 분석할 수 있는 저 스포팅 아임즈 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 고르고 키우는 것도 있지만은 사후 관리, 사후 지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돌연변이가 많아요. 나 같은 돌연변이도 나와서 태권도도 올림픽 넣고 서울 올림픽도 치렀지만 또 김연아 같은 피겨 스케이트 나가면 다 스톱하네. 박태환이처럼 하나 나와서 다 스톱이지. 그 체육회가 해야 할 거는 그 다음 세대 일본 뭐 피겨 아사다마오 무슨 나가도 한유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계속 주니어부터 나오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람을 키워야지. 저 탁구도 현종아 나가니까 뭐 일본한테도 지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식이죠. 지금 저 청소년과 또 고령화 시대에 건전한 생활, 건전한 지역사회, 국가복지를 위해서는 체육이 또 할 게 있죠. 청소년 비만 방지, 게임 중독 방지, 뭐 마약 중독 방지, 뭐 사기 방지, 심심 단련, 또 리더십, 팀워크 이거 청소년 교육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 이제 점심 공짜로 먹이고 저녁 뭐 공짜로 먹이고 뭐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만 복지인 줄 아는데 용돈 좀 주고 지금 조금 있으면 초고령화 시대 지금 13%죠. 65세 이상이 20% 넘으면 초고령화인데 곧 일본처럼 오죠. 그러면 이제 못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노동력, 복지, 보험, 연금, 경제 활동 전부 관계가 있죠. 지금 젊었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쇼를 위한 생활 체육이 아니고 실제 건전한 생활, 건전한 지역사회, 복지국가가 될 수 있게 어떤 체육 활동을 젊었을 때부터 시켜서 그게 이제 그렇게 이바지할 수 있나 이런 분야도 좀 체육이 할 수 있죠. 대한체육회가 할 수 있죠. 잘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근데 나 있을 때는 정부가 간섭을 못했는데 지금은 좀 간섭이 심하고 대한체육회도 위상이 많이 내려가고 지금 뭐 생활체육하고 뭐 통합하라 뭐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빨리 그게 조직 재정 뭐 이런 거 하면서 엘리트는 엘리트 체육하면서 또 국민들을 위한 그걸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뭐 대학도 해야 되고 기업체도 해야 되고 지역도 해야 되고 앞장은 정부나 대한체육회 앞장서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 대한민국의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을 개최시킨 스포츠 외교사의 영원한 거장, 우리의 스포츠 영웅 김은용.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후세에 기억될 것입니다.